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전 세계 116개 나라 204개 투표소에서 30만 재외국민 투표가 먼저 막을 올렸습니다. 25일부터 시작한 제19대 한국 대선 재외국민선거가 벌써 막바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8일부터는 뉴저지와 필라델피아에서도 시작돼 아침부터 줄을 서는 등 한인들의 투표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투표소를 잘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제19대 대통령 재외국민선거 마감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첫날과 둘째 날 참여율이 낮아 걱정했지만 투표 4일째부터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투표소가 운영되면서 투표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투표 마지막 날인 내일도 역시 퀸즈 플러싱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뉴욕은 플러싱 도던 167가에 위치한 리셉션 하우스에서,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팍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에, 필라델피아는 서재필 기념재단 유료원에서 각각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맨해튼에서는 뉴욕청 영사관에서 플러싱 투표소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내일은 오전 9시와 12시, 오후 3시, 세 차례 뉴욕청 영사관 앞에서 출발합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는 반드시 영주권 원본을 가져가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 마지막 날인 내일,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인 김모 씨는 내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기각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자격이 없다는 1심 판결에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아 사업체를 중단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26일 한인 김모 씨는 브루클린 소재 뉴욕주 항소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10월 뉴욕주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3월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다는 게 기각 사유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21년부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김 씨의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김 씨도 소송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며 내일업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으로 김 씨 사업체도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 사업체를 중단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원고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인들의 중심 비즈니스로 손꼽히고 있는 네일업계는 타민족과의 과경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서 직원을 위한 웨이즈 본드 의무 가입과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환기시설 설치는 10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고 실제 불필요한 장치라는 것이 네일업계의 주장입니다. 반면 뉴욕주 정부의 퍼크 대체기계 설치 의무화로 고심이 컸던 드라이클리닝 업소는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퍼크 대체기계 설치 의무화 조기 시행이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25일 뉴욕주가 공개한 새 이니셔티브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퍼크 대체기계 설치 의무화 조기 시행에 대한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가정 세탁용품 제조업체들의 성분 공개 의무화를 발표하면서 퍼크 등 인체 해로운 물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여론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새 규정에 퍼크 대체기계 설치 의무화 조기 시행이 빠지면서 이 규정이 사실상 취소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드라이클리닝 업소는 연방 규정대로 2020년 12월 21일까지는 퍼크 대체 기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연방 환경보호국은 독립 건물로 운영되는 세탁소를 제외하고 주상복합 건물 내에서는 2020년부터 독성 솔벤트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더구나 이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혀 한인업계는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한편 뉴욕을 비롯 전 세계적
세계적으로 친환경 세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게닉 또는 그린이라는 친환경 세탁소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1990년대부터 엄격하게 퍼크 사용을 규제해왔고 뉴저지주도 퍼크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탁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퍼크는 장시간 노출될 경우 암이나 신경계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달 만에 11만 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서명함으로써 한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동해병기 추진을 위한 백악관 청원이 이번에는 꼭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입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한미 여성재단, 미주 한인의 목소리 관계자들은 25일 국제수로기구 총회 개막날인 24일에 맞춰 백악관에 동해병기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명은 지난 3월부터 미 전역에 사는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10만 8,300명이 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20일에는 일본과 북한을 제외한 IHO 회원국 전체에 동해병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 있는 버지니아주 한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작할 때만 해도 한 달 만에 서명 인원 10만 명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만큼은 백악관이 정책을 바꿔주길 희망한다며 트럼프 정부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인들은 동해를 완벽하게 되찾아올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2007년부터 버지니아 한인들을 중심으로 동해병기 운동이 시작돼 2014년 동해병기 법안이 버지니아 주의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첫 성과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방정부의 간행물이나 주요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우수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전이 뉴저지 한남 체인에서 열렸습니다. 여수와 완도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해산물과 전라남도의 식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여수시 특산품 수출 협의회가 주관하는 전라남도 우수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전은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 지역에서 생산된 약 50개 품목의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뉴저지 한남체인에 1년에 약 한 2번씩 이렇게 행사를 오게 되는데요. 오늘도 작년과 어김없이 또 4월 20일 날 또 어버이날을 기념을 해서 또 다시 판촉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젓갈류, 밑반찬,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들, 광양 매실과 남해안에서 생산된 여수 멸치, 피조개, 모시 송편, 개떡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완도 지역에서 생산된 최고급 김, 일명 곱창김은 행사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에서 우수한 농수산 식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라도 하면은 또 가장 또 맛있는 젓갈류하고 또 밑반찬류 그리고 또 계절에 맞는 이렇게 제철 음식들 이렇게 또 많이 또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맛의 고장 전라남도 농수산물 특판전은 오는 30일까지 뉴저지 한남 체인에서 열립니다. 다카 수혜자까지도 추방되었다는 보도에 추방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존 켈리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23일 국토안보부는 불체 청년 추방 유해자를 우선 추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 쓰는 것은 중대한 범죄자들이며 자신은 남서부 지역의 국경지대 미립국에 대한 감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AP와의 인터뷰에서 드리머들은 안심해도 좋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추방하는 것이 목적이지 드리머가 추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켈리 장관의 드리머 추방에 대한 언급은 다카 수혜자였던 멕시코 출신 후안 마누엘 몬테스가 추방되면서 소송이 제기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몬테스가 다카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전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을 떠났으며 그 후 미국으로 미립국을 시도하다 체포돼 추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몬테스는 국경지대 인근에서 단속에 걸렸고 다카 승인 아이디를 제시하지 못해 체포됐다가 추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템 분야 노동자 연합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스템 전공 유학생들의 OPT 프로그램 기한이 3년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19일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이 워싱턴 얼라이언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스템 분야 OPT는 기본 1년에 24개월 연장까지 합해 최대 3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얼라이언스는 유학생 OPT 기간 규정이 미 국적자의 채용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방법원은 2015년 스템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OPT 17개월 연장 규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즉시 발효할 만한 긴급 규정이 아니었다며 OPT 연장 규정 무효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OPT 연장 기간을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2016년 새 규정을 발효했습니다. 워싱턴 얼라이언스는 이 새 규정 역시 다시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인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변경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OPT 규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인상 억제 아파트 90만 가구가 올 10월부터는 인상됩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2년 동결로 막았지만 이번에는 소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표결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렌트 인상폭을 1년 연장은 1에서 3%, 2년 연장은 2에서 4%로 결정했습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1년 계약 렌트 아파트 인상률을 동결시켰으며 2년 계약에 대해서도 2%로 낮은 인상률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은 렌트 인상에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렌트 안정협회가 제시한 1년 계약 시 최대 4%, 2년 계약 시 최대 8%보다는 낮았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의 이날 표결은 예비 표결로 앞으로 공청회는 최종 표결이 있는 6월 전까지 5차례 더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 결과에 따라 인상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있으며 렌트 안정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렌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렌트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정치인들은 주택 정책을 결정하면서 소유주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황리에 개최된 버겐 카운티 의료 박람회에 이어 오늘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이 헬스페어를 개최했습니다.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행사에 참여해 건강에 대한 정보를 듣고 체험했는데요. 특히 혈압과 시력, 청력 검사가 모두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해마다 헬스페어에 참여한다는 한 주민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기분이라고 말했고 또 한 주민은 건강보험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해마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혈액검사 결과가 좋아 안심했다는 한 주민의 미소에서 앞으로 계속 발전되는 헬스페어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